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에서는 연방제는 달림의 꿈, 자유민주주의는 햇님의 꿈이란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송영무, 정경두 두 국방장관이 2018년 9.19 남북군사 합의를 체결한 이후 대한민국군은 공중정찰을 제한하고 대규모 군사훈련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하는 등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허물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유엔사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끔찍하다는 평가를 했고요. 이수혁 대사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죠. 70년 전 선택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것이지 한국이 미국을 택한 것은 아니죠. 이런 분을 전문 외교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권을 향한 무한 충성을 다 바치고 있고 또한 대은망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되고 또 불태워진 사건이 있었죠. 국가의 3요소는 국민, 국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국토와 주권은 더 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은 국가가 지켜야 할 최고의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이 존재하고 훈련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관련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은 어땠나요? 군은 실종된 공무원을 확인하고 북한군이 사살하고 화형하는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새벽 01시 26분에 유엔에서 방영된 16분 분량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유엔 연설을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워 흔적도 없애는 북한과 과연 종전선언이 가능할까요? 대통령도 잘못이지만 이를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 참모진의 무능을 단적으로 나타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2012년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추도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그 자리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이루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목표가 낮은 단계 연방제의 완성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낮은 단계 연방제 완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4대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전선언, 전작권 전환, 그리고 9.19 남북군사 합의, 그리고 원전 폐쇄의 4가지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방화까지 되는 상황에서도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유엔 연설을 그대로 강행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은 서욱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원인철 신임 합참의장 역시 전작권 전환이 지연된다면 전환의 조건을 수정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 역시 송영무, 정경두 두 전직 국방장관에 이어 현 군 수뇌부에서도 목을 메고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원전 폐쇄에 관련해서는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을 폐쇄했다는 얘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원전 폐쇄에 관한 마땅한 핑계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멍청한 척하면서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을 폐쇄한다 이렇게 생쇼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4대 과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을까요? 9.19 남북 군사 합의와
전적권 조기 전환은 군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발탁 조건은 군사적인 능력과 인품이 아니고 이런 2대 주요 과제를 자기 몸을 바쳐 추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발탁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야간 퍼레이드를 통해서 초대형 ICBM과 SLBM을 보여주어도 국방부와 합참은 아무런 위기감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위기를 느끼지 않으니 국민들도 당연히 위기를 느끼지 않겠죠. 그리고 종전선언과 원전폐쇄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주사파 참모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4대 과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9.19 남북군사합의는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미연합자산에 의한 항공정찰을 제한하고 있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있고 NLL을 가볍게 여기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여러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 전적권 전환은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음으로써 연합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고요. 종전선언은 송영길 의원의 말과 같이 유엔사의 족보를 없애버려서 유엔사를 무력화시키자는 것이죠. 원전 폐쇄는 원자력의 무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들이 중점적으로 폐쇄하려는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는 달리 중수로 원자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준위 핵 폐기물을 추출할 수 있고 이것이 핵무기의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4대 과제가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우선 전적권 조기 전환은 연합사 무력화라고 말씀드렸고 종전선언은 유엔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주한미군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활동 영역이 축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미군 스스로가 대한민국에서 철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입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소리는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이 스스로 철수하게끔 만들려는 것이죠. 특히 유엔사 관련해서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병력과 물자를 보내준다면 이를 통합해서 지휘함으로써 전쟁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파 정부로서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전 폐쇄입니다. 원전 폐쇄는 우리의 원자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죠. 특히 핵무기 제조 원료 확보를 차단함으로써 우리의 핵 제조 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국군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군 수뇌부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죠. 북한의 핵 고도에 아무런 대응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최악의 안보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군사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4대 과제가 모두 달성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 4대 과제가 모두 달성되는 것은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가 완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해서 없기 때문에 북한 핵을 막아줄 수 없고요. 우리의 핵 제조 능력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서 핵무기를 제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군 수뇌부는 북한이 보여주는 초대형 ICBM과 SLBM에 대해서도 이것이 왜 위협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막으려는 능력과 의지 역시 결여되겠죠. 따라서 핵을 가진 북한과의 전쟁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군복 입은 월급쟁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이끄는 주사파 좌파 정권은 입만 열면 평화와 자주를 외칩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따라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항복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선의 인조임금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번의 날을 맞이했는데요. 그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수근이 없는 후금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강화도로 피신간다는 것이었죠. 병자호란 때는 그나마 피신이 늦어져서 광화도 피난길이 차단됐고요. 그래서
피신간 곳이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에서 버티던 인조는 결국 삼전도에서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309고드레의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북한이 지난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초대형 ICBM과 SLBM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과 국방당국은 남녘 동포들과 두 손 마주 잡는 날 오기를 기대한다는 김정은의 말에 감동하고 더욱 평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주는 또 어떤가요? 그들이 말하는 자주라는 것은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군이 이 땅에서 흘린 피해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나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북한의 70년 수건인 미군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를 따라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동맹과 안보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나는 길만이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럴듯한 유혹에서 벗어나 현실을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동맹의 필요성은 이미 6.25 전쟁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미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1950년에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소멸되었겠죠. BTS 젊은이들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도 결국은 당나라와의 군사동맹을 통해서 이룬 것이죠. 자주는 달콤하지만 당뇨병을 가져오고 동맹은 입에는 쓰지만 보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어찌 평화가 확고한 안보의 바탕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말하는 평화는 사고가 나지 않을 텐데 보험은 왜 드냐 하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군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군인에게 기본권은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갖추는 것이지 추미애가 말하는 것처럼 휴가가 군인의 기본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방제는 자주와 평화를 입으로 외치는 무책임한 달림의 꿈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동맹과 안보를 중시하는 책임 있는 햇님의 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